여러분, 요리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름이 있죠.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씨, 포도씨, 올리브, 그런 모든 기름 중에서 최고의 기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임상적인 데이터가 있고, 튀기거나 굽거나 드레싱을 할 때 묻히거나 어디에 사용하셔도 산패가 거의 되지 않는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요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 무침이나 구이나 튀김용 이런 데 사용하는 이런 기름 중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기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안 좋은 기름이라고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기름이 있었죠. 바로 카놀라유였습니다. 그 카놀라유와 상반되는 아주 좋은 기름인데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에서 추출한 기름인데요. 이 아보카도 오일이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 몸에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이런 기름을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은 무엇인지, 그런 순으로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이 아보카도 오일의 특징 첫 번째는 발연점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발연점이 높다는 거. 발연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발연점은 기름이 기화가 되는 온도를 발연점이라고 합니다. 이 발연점에 해당되는 온도가 돼서 기름이 기화될 때 이 온도가 바로 기름이 산패되고 변질되는 그런 온도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참기름, 들기름 같은 게 한 150도 정도에서 이 발연점이 생성이 되는데,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무침용으로만 쓰지 뜨거운 후라이팬 같은 데 놓고 튀기거나 굽지는 않는 거죠. 산패가 되거든요, 온도에. 그런데 이 아보카도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 그러니까 냉압착, 이 아보카도 오일을 씻어가지고 으깬 다음에 쭉 짜내서 나온 그 자체로도 발연점이 거의 270도입니다. 270도. 웬만한 튀김 요리를 다 할 수 있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발연점이 아주 높기 때문에 무쳐도 좋고요. 그리고 튀겨도 좋습니다.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그에 비해서 이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 압착해서 만든 이 올리브 오일 등급 같은 경우는 발연점이 170도 정도로 구이나 튀김용에 적합하지 않고 무침용으로, 샐러드 드레싱용으로 사용을 하고, 퓨어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는 핵산 유기용매 같은 데 한 번 더 정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한 22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의 번거로운 점은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사서 드레싱용으로만 써야 되고 퓨어로 사서 튀김용이나 구이용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아보카도 오일은 이거 하나로 드레싱, 튀김까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보카도 기름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방산 사슬의 이중결합이 있는 게 불포화 지방산인데, 오메가3와 오메가6와 오메가9의 그 비율을 확인했을 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의 비율이 1대 10대 70인데 오메가6가 많으면 별로 이상적이지는 않다고 했죠. 그래서 오메가6가 상대적으로 전체 비율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이상적인 게 오메가3 1, 오메가6 뭐 3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 해당되는 오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대 10 정도, 이것도 사실 올리브 오일과 비슷하고 그냥 괜찮은 비율이에요. 그리고 오메가9 올레익산이 70이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올레익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산의 그 비율도 10대 90 정도로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아무튼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고 올리브 오일에 준하는 만큼 상당히 좋은 기름 성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세 번째 특징인데요.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 그리고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루테인도 적당히 들어가 있다고 하고, 알파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성분,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 적당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베타시토스테롤, 캄파스테롤 같은 식물성 스테롤, 항염증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티로솔, 하이드록시티로솔 같은 페놀 계열의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체내의 염증을 낮추고 혈관에도 좋을 수 있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개인적인 기호에 따른 특징일 수도 있는데, 풍미가 요리에 좀 잘 어울린다. 샐러드나 드레싱 말고 구이나 튀김용, 거기에 고소한 맛이 나야지 잘 어울리잖아요. 잘 어울린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기름 향이 나요. 그냥 약간 뭐 들기름, 버섯향, 뭐 흑향 같은 게 좀 나긴 하지만 상당히 괜찮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면 이 아보카도 오일의 건강상 이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상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들로 찾아보면은 제가 쭉 찾아봤는데 오메가9과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이 주 효능을 보여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오메가3나 이런 불포화지방산의 효능 아시죠? 염증 수치 낮추고 혈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고 뭐 심혈관 질환 예방하고 고지혈증 예방하고 혈압에 좋은 뭐 이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임상 데이터가 있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켰다고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LDL 수치를 낮춰줬다라는 데이터가 있었고요. 혈당 수치를 낮춘다,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는 거죠. 그리고 CRP라는 그 염증 수치도 낮췄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외용제로 이런 건선 치료할 때 발랐을 때 건선이 개선되었다라는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 데이터에서 제가 찾아본 데이터이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더 폭넓은 데이터들이 있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지질과산화를 낮춰주고 ROS, 활성산소를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시켰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었고, 발랐을 때 콜라겐 합성이 촉진되면서 상처를 치유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었고, 혈압을 낮춰주고 LDL 수치를 개선시켜주고 동맥경화를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암을 예방했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이건 다 쥐 실험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혈관에 좋고 성인병 예방에 좋고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이 아보카도에서 추출한 기름 성분 가지고 그 잇몸이나 관절에 좋은 의약품을 만들 정도로 항염증 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이게 다 식물성 스테롤 성분 때문인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 오일을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일단은 아보카도 오일을 좋은 걸 고를 때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으로 고르시는 건데, 우리나라 제품 대부분이 엑스트라 버진이더라고요. 따라봤을 때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아보카도 오일은 노란색이 아니고 이런 초록색, 약간 녹색을 띠고 있거든요. 향을 맡아보면 약간 흑향이 나고, 마셔보면은 고소하고 약간 버섯향이 나는데, 일반 기름, 고기 같은 거 구울 때 사용하는 기름으로 적합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가장 좋은 아보카도 오일은 이런 초록색, 녹색을 띈다, 이 색깔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거는 쿠팡에서 주문한 건데 일단 딱 보시면은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거든요. 이 아보카도 요 오일은 차광병이 아닌 투명병이죠. 찜찜합니다. 제가 비교용으로 한번 구매해봤는데 냄새도 약간 뭐 곰팡이, 아무튼 뭐 안 좋아요. 그래서 따라 보면은 얘도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고 동일한 멕시코산 아보카도를 사용했는데 냄새가 약간 안 좋습니다. 변질된 기름의 전형적인 냄새인데 색깔을 비교해 보셔도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제가 먹어봤거든요. 상당히 불쾌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신선한 아보카도 오일은 일반적인 식용유에다가 약간 버섯향이 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을 꼭 비교하시고, 대부분의 이런 아보카도 오일은 냉압착, 콜드프레스로 추출해내니까 그렇게 다 엑스트라 버진은 다 똑같거든요. 냉압착 추출인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품종이 하스라는 품종을 사용했나를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이 하스 아보카도는 품종 이름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올레인산 비율이 더 높다고 그 논문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게 뉴질랜드산 하스 품종이 더 올레인산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고르는 기준은 유기농 아보카도를 활용한 게 좋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렇게 검정 차광병에 들어가 있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투명병은 안 돼요. 빛에 되게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요약하자면은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에 냉압착한 하스 품종의 뉴질랜드산 유기농 검정병에 들어가 있는 아보카도 오일을 고르시면 된다. 치면은 그냥 네이버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건을 다 만족시켰을 때, 특히 뉴질랜드산을 고르시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현실적인 대안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엑스트라 버진에 냉압착을 한 하스 품종의 멕시코산을 고르시면은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멕시코산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찜찜한 부분이 있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보카도 오일을 구매해서 섭취할 때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보관할 때 뜨거운 가스레인지 옆에다 보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산패가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광된 병을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온도가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냉장고에다가 보관하는 거는 장기간 사용을 안 하실 거면 냉장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간 딱딱해지긴 하지만 실온에
노출시키면 다시 부드러워지거든요. 제대로 된 아보카도 오일들은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요. 산패 방지제, 보존제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한 7, 8개월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엊그제 산 건데. 그런데 이 아보카도 오일은 유통기한이 2년이나 남았네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고, 아무튼 요거는 냄새가 아무튼 안 좋아요. 그리고 섭취할 때 알러지가 간혹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아보카도 알러지가 좀 있죠. 그래서 알러지 체크는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와파린 복용하시는 분들, 항혈전제죠. 그거는 와파린의 효과를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피를 더 묽혀 줄 수 있는 작용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거는 오메가3 성분, 오메가9 성분, 그 다음에 항산화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이 조금 먹는 걸로. 그렇지만 주의는 하자,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아보카도 오일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카놀라유, 식용유 같은 거 있죠. 그런 콩기름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마트에서 좀 저렴하다고 사온 건데 250ml, 일반적인 식용유가 한 1리터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정도 용량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10,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식용유가 1리터에 한 5,000원 안 하죠. 그러니까 가격으로 따지자면은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비싸다, 그런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올리브 오일보다 더 비쌉니다. 두 번째 단점은, 비싼 것도 비싼 건데 유통할 때 산패된 게 상당히 많았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일부 데이터였는데 미국에서 유통하는 아보카도 오일 한 22개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18개인가? 한 80%가 변질됐거나 아니면은 콩기름 같은 게 섞여 있는 아보카도 오일이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장난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품종이 무엇이고 믿을 만한 유통업체에서 유통하는 건지 그 품종 확인서 같은 걸 많이 넣어놓더라고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아보카도 오일은 환경 파괴범이라는 오명이 있습니다. 이 아보카도를 재배할 때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간다. 아보카도 한 개를 재배할 때 들어가는 총 물의 양이 270리터. 그리고 멕시코의 대표적인 아보카도 농장에서 이 아보카도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물의 양이 하루에 10만 리터에 육박한다고 할 정도로, 이거는 수천 명의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인데 그럴 정도로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많이 된다고 해요. 중국에서 몇 년 사이에 수천 배 이상의 아보카도 오일을 수입을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보카도 수요가 정말 많이 늘었는데, 이 아보카도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멕시코에서는 아보카도 농장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우거진 산림을 매년 여의도 면적이 한 50배 정도를 이렇게 쳐내고 거기다가 아보카도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많이 훼손하고 있다, 그런 거고, 이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거의 특정 국가에서만 생산을 하거든요. 멕시코랑 뉴질랜드에서 거의 생산을 하는데 그게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로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겠죠. 그래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의 윤리적인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범용성이 넓고 드레싱부터 튀김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임상적인 데이터가 많은 그런 좋은 기름임에는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나는 못 쓰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올리브 오일 쓰시면 돼요. 올리브 오일도 좋거든요. 퓨어 등급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향만 적응하시면 괜찮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향이 너무 좋아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과 퓨어를 나눠가지고 드레싱과 따로 써야 되는 게 번거로워서 저는 요리를 거의 해먹지 않는 입장에서 구비하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저는 좋은데 이런 상콤한 풀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